군대 내 사건 사고, 군대 내 한 이슈를 제대로 까보고 짚어보고 함께 연구하는 한 이슈 대명사 아미톡입니다. 네, 이제 지난번 저희가 이제 군 어떤 시스템, 네네. 군의관 시스템, 뭐 군의관 분들이라든지 뭐 저희가 뭐 대대급, 연대급, 사단급 이제 뭐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뭐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한지, 어떤 것들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건지, 네네. 뭐 군의관 분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 이제는 이제 군병원에 대해서만 제대로 좀 들어가 봐야죠, 그죠? 네, 그쵸. 군병원 할 거 많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각 군별로 병원들이 하나에 있어, 하나. 제일 큰 병원이 네, 군병원급. 군병원급이라고 네. 부르는데 한 군데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군병원에 대한 이 시스템과 이 의료 체계,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자체가 국군 수도병원을 대부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데가. 근데 나머지 군들도 군병원, 군 수도병원만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병원은 하나인데 진료받는 인원은 이만큼이야. 그죠. 너무 많죠. 얘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병사분들이 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아침에 밥도 잘 못 먹고 점호받기 전에 출발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군 병원에 가서 로비에서 병사들 이제 진료 접수를 해요. 우리도 이제 민간 병원 가면 접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접수를 하는데 이 접수를 빨리 받고 각 과로 가서 빨리 등록을 해야 그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그 시간이 돼서 빨리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도착을 해요. 왜냐? 부대가 한두 군데가 오는 게 아니라 군단 내 여러 군데 부대에서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진료를 받으려면 뛰어야 돼요. 어디까지? 접수하는 데까지. 그래서 빨리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해서 빨리 이동해서 등록을 해야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병원을 예로 들었어요. 수도병원에서 딱 거기 접수대가 가면 뭐부터 하죠? 번호표부터 뽑잖아요. 그렇죠.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번호표를. 번호표. 번호표 뽑아야 되는데 진료 물론 이제 진료 시스템 자체가 이제 옛날 우리 이제 민간 병원 가면 주민등록번호 한번 딱 되면 주민등록번호만 딱 적어 뭐 그죠. 주거나 하면 등록처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는 뭐 별거 다 적어야 돼요. 뭐 소속부터 그죠. 다 주민등록증 뭐 어디가 아픈지 요만한 어디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막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로비도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군병원이 제일 좋은 군병원이라고 손 치는데도 그 로비가 그렇게 큰 바글바글하죠. 편이 아니라서 사람들. 아침에 가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문제는 간부들도 접수를 해야 돼. 일단은 예약을 그렇죠. 했어도 간부들도 간부들도 접수를 해야 돼요. 네. 네. 어쨌든 다 접수를 하고 나서 해야 뛰어야지. 되는데 뛰어야지. 이게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특히 정형외과처럼 특히 군 환자 중에 많은 수가 또 정형외과거든요. 그럼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또 과도 여러 개가 있는데 1, 2, 3, 4 뭐 진료받는 데 진료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어쨌든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나는 오늘 진료 받고 싶어서 왔어요. 진료받을 사람은 아프고 문제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날 진료를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게, 제일 네. 문제예요. 이게. 9시에 시작이면은 군의관들이 진료를 언제 시작하냐? 늦게 시작해요, 생각보다. 애들은 이미 여기 다 앉아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어요, 진짜. 다 대기하고 있는데 9시 땡에서 시작하냐? 진료가 9시 땡에서 시작 안 해요. 기다려야 돼요. 군의관의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그렇지. 그러면은 9시 20분, 9시 30분 그때쯤부터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한 사람 그럼 얘네들은 계속 기다려요.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래서 점심 이제 거기 군병원 식당 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도 계속 기다려요. 점심시간 끝나고 또 바로 진료가 시작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좀 뭐 준비하는 시간 뭐 20분 정도는 통상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반 병원들은 물론 이제 중소형 병원들은 좀 제껴놓고 그냥 저희가 대부분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얘네들은 점심을 로테이션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심 시간이라도 불구하고 이게 진료가 계속 되거든요. 뭐 어떤 타임은 뭐 이렇게 점심을 따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먹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여기는 11시 반 되면 땡 하고 진료가 그렇죠. 멈춰요. 진료가 멈추죠. 진료가 멈추고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유시간이 사실 점유시간만 할애를 해도 그렇죠. 많은 병사들을 진료를 받고 조치를 해줄 수가 네. 있는 부분인데 내가 접수를 빨리 했다고 손 쳤는데 벌써 내 앞에 이만큼 있어. 근데 기다려봐. 아 언제 될까? 또 이게 표 있잖아요. 네. 표를 이렇게 적어줘요. 앞에 이렇게 병사들이 의무병 애들이 뭐 이렇게 그 접수 온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 수기로 또 내 이름이 한참 뒤에 있어. 근데 이거 오전 내에 될까? 오전 내에 물어봐요. 이거 오전 내에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애들 되게 불친절해요. 그렇죠. 애들 엄청 아, 좀 기다리십시오.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네, 네. 뭐, 사람 뭐 부를 거예요. 엄청 불신. 그러면은 나는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몸만 아프 죽겠고 뭐 사실 병원에서 내가 뭐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인 없이 TV만 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잠도 잤죠 애들 거기서. 응. 네. 그러니까 근데 내 차례인가 딱 보면 벌써 점심시간이야. 군의관들 막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밥 하고 먹고 있어.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와요. 그러면은 이제 진료 종료 시간이 있는데 이 진료 종료 시간보다 이제 부대로 다시 회차에서 가야 버스가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냐? 요새 대부분의 차량 통제를 일과 시간 이내에 그렇죠. 들어오게끔 차량 통제를 해요. 부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먼 부대는 5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4시나 4시 반이면은 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차례가 되기 전에 난 가야지 돼. 그러면 얘는 진료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뭐냐? 나 진료를 못 받았으니까 다음번에 올 때 나 우선순위 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어떨 때만 우선순위를 해주냐? 이것도 하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잘못됐다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군병원에서 마지막 자기네들 실제 진료가 끝날 때까지 있는 사람 기준으로 우선순위 표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뭐 A란 친구가 그 진료가 완전히 끝날 시간대까지 있어.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는 우선순위 표를 다음번에 올 때 1번으로 해드릴게요. 라는 걸 해줘요. 그러면 얘는 다음번에 올 때 1번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떤 경우냐? 대부분 간부가 자차를 끌고 와서 그렇지. 같이 진료해서 데리고 가는 애들이 통상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4시나 4시 반이면은 애들이 그 부대 버스를 타고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야? 다음번에 오면은 나 늦어서 진료 못 받았으니까 진료 이번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 빨리 접수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망원 편지 받으면은 진료가 늦어서 맨날 진료를 못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예요, 진짜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보통 그 부대별로 그 수도병원이나 각 군 병원을 갈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대부분 보통 텀이 일주일. 그죠. 보통 텀이 일주일은 일주일이기 되겠죠.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날 진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일주일 텀까지는 내가 진료를 어떤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민간 병원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중대 그럼 간부들이 결국 많이 내 데리고 돈 나가죠. 써야 되고 간부들도 자기 자차 끌고 가서 애들 데려다 줘야 되고 애들 보호해 줘야 되고 애들 뭐 봐줘야 되고 그렇죠. 결국 간부도 기름값 나가고 밥값 나가고 그렇죠. 이런 거 다 보상이 되느냐?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이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중대에서도 저도 이제 중대장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어쨌든 아프면은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누군가의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 중대에서 조치를 해줘야 돼요. 항상 모든 조치는 중대가 거의 마지막 최말단에서 조치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데리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소대장이 데리고 나오거나 데리고 나와서 진료를 시켜주고 뭔가 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 다시 군병원 접수를 하고 이게 되게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니까 군 병원에 대한 신뢰도도 또 확 떨어지고 그렇죠. 불평 불만이 가슴속에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군 병원에 전화를 해서 원무과 전화하고 뭐 해서 하고 싸우고 뭐 하고 내가 군 병원장이랑 통화하면 되냐 뭐 있다고 그냥 서로 안 좋은 소리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계신 군무원들이랑 또 거기 있는 뭐 간호장교랑도 많이 싸웠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애는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조치가 안 돼서 와가지고 애가 계속 힘들어해. 근데 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그냥 몸만 힘드냐? 마음이 힘든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되게 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 마음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 군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안 해준다고요. 그렇죠. 조치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사가 이렇게 조치 못 받고 오면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엄마한테 전화하지. 그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되죠. 아파 죽겠는데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우리 진료를 못 받았다. 진료 왜 못 받았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순서가 안 됐어. 그죠. 이러면은 부모님 마음 찢어집니다 진짜. 찢어지죠 진짜. 전화도 그러니까 받고 저희도. 부모님들이 중대장이나 뭐 소대장한테 전화해갖고 그냥 민간 병원에 데리고 나갈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간부들이 거기서 또 간부들이 이제 또 갈등하죠. 왜냐면 이제 이러면 또 저차적인 또 조치가 필요하게 되고 이랬는데 대부분 이제 보내주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들 돈 나가죠. 그럼요. 예. 또 병사는 또 병사들 임무 수행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민간 병원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나쁜 병원이었어. 뭐 안 좋은 네. 병원이었어. 이래서 내가 수도병원에서 이걸 정말 진료를 받고 와서 원래는 좀 입원 기간이 필요한 병인데 네 맞아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수도병원 입원을 해야 되죠. 어차피 군인이니까 밖에서 내가 수술을 받고 왔거나 내가 뭘 했어도 가끔씩 수도병원 안 받아요. 네. 가끔씩 안 받아. 우리가 수술한 병은 아니고 우리가 진료한 병 아니라고 가끔씩 안 받아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민간병원 갔는데 뭔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군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하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수술 날짜랑 접수까지 다 하고 와. 근데 병가가 안 돼요. 네, 왜? 그 병원에서? 민간 병원에서 해준 거라 군 병원 거기 진료에 그 진단서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병가를 내려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병가를 가실 때는 반드시 좀 절차가 조금 있더라도 군 병원에서 꼭 그 군의관의 소견서를 받고 나서 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애는 아픈데. 너무 많아. 네, 병사는 아픈데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체질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전문의도 부족하고 사실은 네. 전문의도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물론 이제 뭐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화여대병원 그렇죠. 민간 병원에서 많이들 네, 오긴 이제 하죠. 파견들이 일주일에 많이 한 번이나 오시는데 2주에 한 번 정도. 예, 물론 이제 많은 이제 고급 인력들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자기 병원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병원 아니고 그것도 이제 자기 뭐 파견 나와서 이렇게 또 하시는 건데 약간 좀 틀리긴 해요 느낌이. 느낌이 좀 틀리긴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전문의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아무리 장비가 좋고 뭘 하고 해도 전문의가 부족하니까 최근에 이제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육군 그 22사단에서 복무 작업을 하다 넘어졌는데 그 전두골 골절로 뇌 척수액이 흘러나왔는데 이걸 CT로 찍어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황장애가 와서 이제 공황장애를 호소하니까 그 국군 수도병원 의료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웬만한 병사가 가진 훈장이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아주 그냥. 그리고 아유. 할복 자살을 하지 않을 거면 약만 먹고 지내라는 진단을 했다는 호소도 올라와 있다. 물론 이게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청원에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원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 저번 일부에 또 얘기했지만 군의관 분들이 친절하신 분들 사실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충분히 이런 뭐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비슷한 얘기가 오갔다라고 할 거는 약간 좀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네.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저번에 또 기사 났잖아요. 작년 11월달에 그 의료기기 판매하시는 분 수료도 국군 수도병원에서도 의료기기를 이제 뭐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 영업사원들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대리 수술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술이 말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뭐 그분들이 뭐 전문적인 의사 면허를 따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닌데 심지어 네. 예. 전문의도 부족하고 무릎 수술을 했다는 거 문제가 아닙니까? 무릎 수술을 네. 병사들 무릎 수술을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생체 실험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무릎 붓기가 수술한 다음에 무릎 붓기가 빠져야 되는데 무릎 붓기가 안 빠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뭐 어디에 뭐 산하관계를 맺어서 뭔가를 뭐 했다 뭐 군병원이 뭐 의료체계 분야에서 무슨 뭐 상을 수상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몸으로 체감해 와야 되고 맞아요. 몸으로 체감해 와야 되고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제대로 치료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 군 병원을 가면 뭔가 빨리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저도 간부로서 이제 병원을 진료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뭐냐? 간부들은 별도의 그
그 접수 장소에서 접수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거 인트라넷으로도 예약도 할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예약도 하고 가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약을 하는데 병사들은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을 하고 가면은 접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진료 우선순위가 간부가 먼저예요. 네. 네, 맞아. 간부가 내가 먼저예요. 이름을 적었어도 네. 이 란이 두 개가 있어요. 란이 두 개가. 하나는 병사들 칸, 하나는 간부들 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뭐 김계동, 홍길동, 뭐 홍길동 병장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옆에 간부가 갑자기 뭐 이계동 대위가 딱 들어왔다. 그럼 이 3번은 바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진료가 밀려요. 그럼 그 간부가 가서 진료를 먼저 받아요. 그러면 애들은 순번은 또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게 눈에 너무 보이고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내가 좀 낯이 뜨거운 거야 이게. 오씨.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 왜냐면 저는 그때 예약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그 시스템에서 예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현장 가서 현장에서 접수하고. 접수하고 가서 나는 기다리겠구나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불러 진료를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다른 진료를 과들 몇 개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도 다 받고 나와도 시간이 많은데 내가 데리고 온 우리 중대 병사는 아직까지 진료를 못 받고 그날 그 친구가 진료를 못 받았어요. 결국엔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다시 수도병원 데려가. 예, 병원에 진짜 일찍 갔어요. 애 일어나고 점호 시간 그러니까 점호하기 전에 애 태워가지고 출발했어요 일단. 그리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밥 먹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군 수도병원이 지금 이제 그 이제 위탁 그런 치료 같은 것들 그래서 네네. 뭐 분당 서울대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군 수도병원하고 분당 서울 그 대병원 서울대병원 위치가 가까워요. 위치도 가까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미군들처럼 정말 그 군 의료 시스템 자체가 좀 퍼펙트하게 좀 이루어져서 좀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소속이잖아. 군병원은 우리 소속이니까 내가 가서 내 권리를 행사해도 눈치가 보이진 않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가면은 일단 내가 민간 소속이 군 소속이고 얘네 민간이다 보니까 물론 얘네가 친절하게 더 친절할 거예요. 엄청나게. 하지만 왜 이런 시스템을 군대에서 잘 갖추지 못하냐. 네, 그 많은 국방비 다 어디다 쓰고 왜 의료 시스템에 이렇게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수도병원 안에서도 뭐 원래는 이제 옛날 일반 병원들이 대학병원들 다 있어요. 와이파이를 이렇게 군 병원 내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그 각 환자 차트 같은 거를 바로바로 넘겨볼 수 있다든지 이제 뭐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제 막 도입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다고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도병원이 건립된 지가 오래돼서 건물 자체가 이 건물적 내생의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도 좀 증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제1수도병원, 제2수도병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나라 지키려고 자기 진짜 의무로 자기 진짜 시간 할애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병사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전역하게 되면 우리 하나의 국민으로서 존중받고 지켜줘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군대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군병원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고요. 저희 좋아요와 구독, 아미토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대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토론할 건데 여러분들 이 방송 많이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아미톡이었고 또 다음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